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들은 기본 라면 제조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맛있게 끓이는 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논문에서 핵심 아이디어만 뽑으면 장땡입니다. 이분들은 논문을 딱 접하시면 다 필요 없고 그림부터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라 생각되는 그림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F를 누르고 그 그림을 처음으로 언급한 곳으로 가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기술 컨텐츠보다 대학원 관련된 컨텐츠를 훨씬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원 관련 컨텐츠를 좀 많이 올려볼 생각이고 또 기술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적절히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논문을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챗GPT를 이용하면 논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쉽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 보는 방법은 바로 다음 영상에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논문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거나 읽기 전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저의 박사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논문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야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은 있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탐색하고자 할 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논문을 쉽게 읽으려면 논문이 어떻게 구성된지를 알아야 해요. 이게 일단 파악이 돼야 논문을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논문 중에서 매거진이나 리뷰 레터와 같이 특수한 아이들은 제외하고 가장 많이 보는 논문 타입들에 한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논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짧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레터랑 긴 글로 구성되어 있는 레귤러 페이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레터는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제시한 논문이고 레귤러 페이퍼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토리랑 이론도 같이 제시한 논문이에요. 자, 이제 논문의 구성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논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뉩니다. 서론부터 보면 서론도 여러 구성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문단은 보통 해당 분야에 대해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문단은 해당 분야에 보통 무슨 이슈들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다른 논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단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해결책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 논문이 그런 점들을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전개가 됩니다. 여기 마지막 문단은 글이 어떻게 구성됐다는 내용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긴 논문을 읽으실 때는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집중하고 어디는 가볍게 봐야 하는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문단은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보통 뭐가 이슈가 되는지 그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 해결책 중에서 아직 문제 해결을 다 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 문제점의 한계가 뭔지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다시 가볍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그 해결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본문에서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논문을 빠르게 쓰는 법에 대해 올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사실 논문의 그림들이 논문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는데 저자가 내용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라면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론에 대해 논문을 써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라면 봉지에 적혀 있는 대로 기본 제조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안한 새로운 방법을 여기에 첨가시켜서 새로운 제조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파도 넣고 계란도 넣으면 된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여줘야겠어요? 그 제조법이 효과가 있는지 요리한 결과물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조법이 기존의 제조법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이 제조법이 경쟁력이 있는지 비교하는 거죠. 논문의 본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본 이론 또는 배경을 설명하고 새로운 제안한 제조법을 소개하고 검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제조법들이랑 경쟁력을 비교하는 식으로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봐볼게요. 우선 글부터 보지 마시고 전체 그림부터 가볍게 쭉 훑어보세요. 사실 그림만 봐도 이 논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안 읽고 그림만 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본문 대부분의 글들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됐다면 사실 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그림과 그림 밑에 있는 설명을 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그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 그림 너머가 최초로 언급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컨트롤 F하고 피겨 1을 입력해 볼게요. 이러면 본문 어디에서 최초로 언급된지 나오죠? 그림 이해를 위해 일단 거기만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다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본문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이 입각하면 논문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각각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들은 논문 전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서는 크게 네 문단에서 기술 배경, 이슈들, 기존 해결책들의 한계, 논문의 해결 방안만을 짚고 넘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림부터 훑어보는 겁니다. 혹시 독자가 기본 이론을 모른다면 그림 1또는 2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림 중에서 핵심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은 다음에 그 그림에 해당하는 글만 이해합니다. 다음에 검증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증에 대한 그림을 찾고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비교한다고 했죠. 저자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논문을 쓴 겁니다. 근데 그 경쟁력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해결책들의 한계점에 대해 극복한 부분을 강조해서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결론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본문을 이해했으면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를 찾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들은 기본 라면 제조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더 맛있게 끓이는 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논문에서 핵심 아이디어만 뽑으면 장땡입니다. 이분들은 논문을 딱 접하시면 다 필요 없고 그림부터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라 생각되는 그림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F를 누르고 그 그림을 처음으로 언급한 곳으로 가서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논문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그림들이 논문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그림만 이해하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편은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방법을 알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은 준비가 된 대로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